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본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의 임성빈입니다. 블로그 하십니까? 예, 오늘 블로그 얘기 좀 할게요. 블로그 하다가 가장 좀 애타고 속상한 게 하루 방문자가 늘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오면 좋을 텐데,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쓰는 키워드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입되는 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키워드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팍 몰려오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좀 상한선이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블로그 방문자 늘릴 수가 없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자라 그러면은 자기가 쓰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방문자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것저것 다양한 키워드로 하신다 그러면은 방문자가 좀 많이 늘겠는데, 그러나 우리 사업자분들은 자기가 팔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제품 키워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방문자 숫자가 많이 증가는 안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유의 방법으로 어떻게 방문자를 끌어모을 수 있나,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카더라 정보통에 의하면 내 업종과 내 키워드와 관련이 없는 실시간 검색어를 쓰게 된다 그러면 내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린다, 안 걸린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선택이십니까? 실시간 검색어를 써도 내 블로그 지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품질 블로그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 2020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짜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검색어가 나오네요. 최연석 씨, 쭉 고건아 씨 나오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블로그에 포스팅 한다 그러면 과연 검색어에 따라서 내 블로그에 저품질이 올까라는 부분인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카센터를 운영한다 그래도요, 내가 실검에 있는 이것 중 아무거나 쓴다 그러더라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조건이 있냐 그러면, 내가 만약 고은하 씨에 대한 실검을 쓴다 그러면, 고은하 씨가 탤런트잖아요. 그리고 가수 김홍기 씨인가 그분의 누님 되시고요. 그렇다 그러면 고은하 씨의 확실한 정보성 글을 쓴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실시간 검색어로 고은하를 썼는데, 클릭했을 때 들어갔을 때 포스팅 내용이 그냥 달랑 고은하 이름만 몇 자 있고 그 기사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다른 정보가 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포스팅 퀄리티가 낮거나 혹은 정보와 다른 낚시성 글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네이버 보세에 의해서 아주 안 좋은 기사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은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블로그 지수와 저품질과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이 낚시성 실시간 검색어가 자주 반복이 된다 그러면 내 품질 지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들이 여기에 있는 실시간 검색어 이름을 쳐서 들어갔는데, 조금 더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들어갔더니 낚시성 기사밖에 없어요. 크게 뭐 볼만한 기사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치료 시간이 짧아지면서 금방 이탈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반복이 된다 그러면 네이버 보스에 의해서 좋은 컨텐츠가 있지 않은 낚시성 글이다 라고 판단해서 나한테 내 블로그에 나쁜 점수를 부여합니다. 블로그에는 좋은 점수가 있고 나쁜 점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깎아 먹으면 그게 나쁜 점수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를 작성하셔도 블로그 지수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낯익선 정보를 쓰시면 그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어로 내 방문자 수의 평균 방문자 수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쓰는 키워드와 연관된 실시간 검색어가 나올 때 그때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랩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급상승 검색어 볼 수가 있고요. 또 연령에 따라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트렌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주제에 맞는 거, 지금 1월 달인데 이제 봄 옷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주제어를 봄 바바리 신 다음에 1년 정도를 검색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1년치에 이 봄 바바리에 대한 검색어가 나오고요. 이거는 언제 제일 많이 찾냐 그러면 2월과 3월 사이에 검색어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요 1월과 2월 사이쯤에 이 봄 바바리 판매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시면 아마 봄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뜰 수 있어서 내 포스팅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커지고요. 그럴 때 이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방문자가 증가하면서 만약에 하루에 내가 200명 들어왔다 그러면 그 확장력이 이제 깨지는 거죠. 200명이었는데 저런 키워드로 인해서 500명이나 1000명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을 하셔서 하루 방문자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의할 사항만 잘 지키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블로그의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프로모션입니다. 만약 방문자가 내가 하루에 50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프로모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 그러면 50명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죠. 일주일에 글 하나 쓴다거나 한 달에 글을 2번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프로모션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꾸준히 포스팅을 하면서 댓글도 좀 있고 좋아요도 늘어나고 검색어도 좀 되고 꾸준하게 소통하는 그런 블로그인데 50명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블로그의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먹힐 수가 있습니다. 50명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모션 포스팅이 50명만 보는 게 아니겠죠. 어딘가에서는 검색이 될 테고. 그럼 50명 대상으로 프로모션 진행하시면은요, 그 중에서 1명, 2명이라도 여러분들의 프로모션에 참여하실 겁니다. 그런 거 참여자들한테 조건을 달 수가 있죠. 당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뭐 써달라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이 포스팅한 거를 광고하는 겁니다. 네이버에 보시면은 파워 콘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광고하셔도 되고요. 파워링크도 있죠. 그거 광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의 하루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다. 조금 더 많이 유입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요.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한 방법과 그리고 약간의 광고 비용이 들어간 광고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SNS를 하신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밴드라든가 운영 채널에 포스팅 하셔서 유입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해 드릴게요. 블로그 방문자가 늘지 않고 있다. 근데 더 늘게 하고 싶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을 하자. 두 번째, 약간의 광고 비용을 써서 광고를 병행하자.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방문자 수가 하루, 이틀, 한 달, 2달 흘러갈 때마다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블로그 방문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배워야 번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의 임성민이었습니다.